독립전쟁서 치면 중국에 지배당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복잡하고 어렵죠. 이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3개의 핵심 광물 중에 말입니다. 대중국 의존도입니다. 33개 핵심 광물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2018년에는 14%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는 19.2%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요 21.6%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야, 이렇게 보면 중국이 곁에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 수입 품목 수를 보십시오. 2021년 1월에서 9월 기준입니다. 전체 수입 품목은요 12,586개입니다. 그중에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그것도 80% 의존하는 품목 수는요 3,941개예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1,850개입니다.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예, 이게 미국은 503개, 일본은 438개, 기타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1,150개인데요. 중국에 의존하는 게 1,850개나 됩니다. 8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옆에 있어 다행이다 이 말이 이런 걸 보면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품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품목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히토리를 보자고요. 핵심 광물 중에 핵심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히토리는요 중국의 생산량이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8%.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생산량의 38%지만 여기저기다가 말입니다. 다 인수하고 합병하고 또 개발하는 하면서 전 세계 68%를 독점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이 말입니다. 원자재 수출을 한두 개만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요. 이게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산업 전체가. 요소수 생각나시죠? 요소수 가격을 갑자기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소수는 우리나라의 가격은 폭등, 시골에는요 요소 비료도 사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원자재로 중국은 대한민국을 계속 억제합니다. 게다가 품목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더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원자재 수입의 다양화, 다변화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원자재 수입을 다변화시키는 것, 중국의 어떤 의존도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이게 독립전쟁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요. 이 독립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중국의 압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가까이 있는 바람에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니까 중국은 오히려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 한국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것, 이거 앞으로도 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 수입에 다변화를 시키면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시키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입니다. 한국형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저는 잘하는 조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요. 베트남하고는 히토류 동맹을 맺고요. 또 호주하고는 리튬이나 니켈에 대한 동맹을 맺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도 니켈에 대한 동맹을 맺는 거고요. 이게 이미 말입니다.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과 공급망 동맹을 맺게 되면요. 결국 자유진영의 어떤 뭐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중국에서 저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모든 걸 자국 중심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또 유럽의 핵심 원자재 법이라든가 각자 도생을 엄청난 형태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재 안보가 곧 국가 경제의 안보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빨리 제가 빨리빨리라 해서 그런가요? 대한민국은 원래 빨리빨리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대한민국이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큰 저는 장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잘하는 듯 보입니다.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요. 더 빨리 움직이는 거. 2년을 허송세월했으니 앞으로 3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